진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겁내 뻘쭘하네요. 정성을 다하는 뉴스 8시 하나? 9시요? 안녕. 진짜 너무 뻘쭘하다. 선생님이 연락을 좀 받았어요. 연락을 좀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냐?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한국방송. 이제 인간계는 좁다. 인간계는 좁다. 이제 공영방송과 함께하는 나가는 임정한 강사입니다. 이번에 총선 투표에 나 유권자다. 투표권이 있다. 붙여있죠. 나이 좀 먹었네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총선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죠? 그리고 총선 투표권이 도대체 뭔지도 잘 몰라서 소를 못 든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투표, 선거 이렇게 했을 때 솔직히 그 선거 날은 노는 날이다. 그냥 나에게 365일 중에 PC방 가라고 허락된 하루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20세, 만 20세까지만 투표권이 허락이 되었었는데 선거법이 바뀌면서 이제 고등학생들 중에도 일부가 투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친구는 총선 투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총선에서 누구를 뽑는지, 그리고 또는 내가 누구를 뽑아야 될지에 대한 결정,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 고민들을 선생님이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이 강의가 기획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솔까말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기에는 너무나 바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아침에 막 10분 간격으로 알람을 켜놓고 막 꾸역꾸역 일어나가지고 막 10분 알람 끄고 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뭐 치카치카하고 밥 먹고 막 그다음에 아침에 8시에 학교 출발해갖고 막 학교 도착해갖고 뭐 공부 쫙 하다 보면 또 푸드파이터 돼가지고 급식 먹고 막 12시에 뭐 4시까지 또 공부하고 오후 수업하고 막 졸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학원을 가라 해서 또 학원을 갔다가 또 막 공부하다가 새벽 1시에 와가지고 또 1시까지 막 공부를 그건 아니다. 1시까지 공부하는 건 아니고 뭐 유튜브 보다가 계속 이렇게 염주 돌리듯이 계속 보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잠들고 또 아침에 하루의 일상이 또 시작이 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요즘에 돌아가는 세상사, 정치사보다, 정치적인 일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게 아이돌들의 컴백, 그죠? 그 다음에 아이돌분들의 이슈, 이런 것들도 중요하니까, 그죠? 그리고 게임도 해야 되고,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알아. 얼마나 여러분들이 바쁘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많은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우리의 생활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정치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정치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치에 참여해 봤는데 선생님 별반 나아지는 게 없던데요? 뭐 정치 참여할 의지도 저는 별로 없는데요? 정치에서 관심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정치용어로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나의 교육 수준이라든가 나의 어떤 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에, 내가 생각하는 정치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내적인 효능감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외적 효능감은 뭐냐면은 이게 정치인들을 바라보거나 정당, 정치 제도를 봤을 때, 정치 기구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좀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 들어준다 라는 느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외적 효능감을 느끼는 것이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줘도 저 사람들은 뭐 나한테 신경도 안 써. 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외적 효능감이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보면서 KBS 정치합시다 뭐냐, 내가 나가서 해도 저거보다는 잘하겠다 이러는 굉장히 토론의 내적 정치, 내적 토론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자, 이제 정치적 효능감이 뭔지 딱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분들의 구성 비율을 봐도 좀 정치적 효능감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좀 분포를 보이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 연령부터 확인해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20대, 30대 비율이 36%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분들은 20대, 30대가 1%예요. 그럼 또 이제 바로 또 질문 오는 게 뭐냐? 선생님, 데이터에 왜 10대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정치에 관심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선생님 좀 합니다.
10대는 국회의원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그런 후보로 출마하려면 적어도 만 25세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0대 국회의원은 존재할 수가 없거든. 국민 비중 대비 20대, 30대 국회의원의 비중이 굉장히 좀 낮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직업도 한번 볼까요? 유권자분들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이 제조업, 숙박, 음식업, 소매업 이런 분들인데요. 국회의원분들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군을 좀 보면은 법조인분들, 그다음에 중앙공무원, 교수님, 신문방송 기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분들의 직업 분포하고 국회의원분들의 직업 분포가 이전 직업 분포가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 물론 지금 국회의원분들이 전문성 있게 열심히 역할을 잘 하고 계시지만 이제 10대에게도 투표권이 생긴 이상, 선거법이 개정되어서 우리에게도 투표권이 개정된 이상 좀 뭔가 정치에 참여했을 때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좋은 그런 정치를 우리가 좀 지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도 그런 권리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그런 한 표를 행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정치적 효능감을 높여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참여하는 것만큼 알 수 있거든요. 참여하는 것만큼 그런 효능감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했을 때 무언가 효능감이 높아야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참여를 해봤을 때 효능감이 막 생길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수록 알고 싶은 거고요. 아니지. 알고 싶을수록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알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감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아저씨를 올해로 40입니다. 나 같은 아저씨를 너네가 지하철에서 처음 만났다고 생각을 해봐. 관심이 있겠니? 없죠. 그런데 이렇게 우연이든 뭐 물론 이제 이 정치합시다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엄청나게 훌륭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찾아서 보셨겠지만 우연히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니까 어때? 좀 관심 생기지 않냐? 그러니까 저 자식은 뭐 하는 놈이지? 저 직업이 뭐지? 막 이런 관심이 생기잖아요. 관심이 생기면 알아보고 싶고 검색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조금 더 우리의 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겠죠. 결국은 정치적 참여가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10대에게 투표권이 생긴 이상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정치에 참여해보자. 이게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정치가 도대체 뭔데요? 되게 정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뭐냐 그러면 되게 정의가 많은데 정치를 교과서적으로 정의를 하면 정치는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10대들과 학생들과 관련된 이해관계 그리고 그 이해관계가 반영될 법률과 정책이 있어야 내가 참여했을 때 효능감도 높아지고 가성비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선생님 어차피 그 이해관계가 다 어른들의 이해관계잖아요. 아니에요. 너네 삶과 관련된 학교의 삶과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유학기제 문제라든지 학교 인권법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사교육비 요거는 저의 직업상 좀 뭐 사교육비 문제라든지 뭐 심지어는 학교 매점에서 탄산음료를 팔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도 다 정책, 법률 정책과 관련되어 있고 그 법률을 만드는 기관이 바로 어디다? 국회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그리고 심지어는 선거법이 개정되어서 10대한테 직접 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참여를 통해서 효능감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쌤이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뭐 명언, 뭐 띵언 이런 거 하면 또 뭐 아는 척 한다 또 뭐 이렇게 하실 텐데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심지어 정치합시다는 프로그램에서 직접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막스 베버라는 뭐 진짜 직업을 논하기에 굉장히 많은 그죠? 근데 한 번쯤 여러분들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뭐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뭐 이런 책들도 있죠. 근데 그분의 저서 중에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소명으로서의 정치. 이거는 생활과 윤리 과목에도 나와요. 근데 막스 베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가는 스스로 정치적인 포부나 신념에 입각해 결국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고 그 신념을 구현하기 위해 투쟁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외웠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띵언이고요. 명언이고요.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과 기본권에 대한 규정을 담은 최고의 법,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에 1조야, 1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조항이겠죠. 헌법의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보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정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까 띵언과 헌법 1조 내용을 버무려 보면 믹스해 보면 투표권까지 가진 유권자로서의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정치 권력을 창출하는 기회가 됩니다. 와우! 겁내 멋져. 예, 겁내 멋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총선 투표의 디테일한 과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베인 친구가 많을 거예요. 예, 노베인 친구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총선 투표가 뭔지, 정당이 뭔지, 여당, 야당이 뭔지, 지역구가 뭔지, 비례대표가 뭔지, 뭐 교섭단체가 뭔지. 야, 다음 거 안 보겠다. 근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내용까지만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어렵지 않게 총선 투표에 대해서 과정을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내 꿈이야. 적게 일하고 많이 벌자. 이게 이제 제일 고비야. 25347, 25347 쫙 적혀 있습니다. 와, 진짜 설명 잘한다.